인천, 부산, 대구에서는 대구가 지금 저평가다. 그리고 과거에는 2018년, 19년에 부산이 대전보다 쌌던 적이 있었는데 2019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자마자 부산이 폭등을 했죠.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아파트 전망 및 주요 아파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콕콕 찍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위권에 1등, 요건 전국 시도별 순이고요. 서울, 2등 경기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3등 세종시, 요거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1등 아파트 대 비교를 하면 세종과 제주는 좀 더 밑에 있겠지만 평균 아파트 가격을 구하다 보니까 위에 있긴 합니다. 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인천이 여기 위치가 좀 높게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를 잘 보시면 인천과 부산, 대구는 항상 순위가 서로 바뀌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 부산, 대구 중에 제일 지금 싼 데가 어디야 했을 때 대구잖아요. 그러면 전국 투자자들이 대구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전,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대전, 울산, 광주 중에서는 지금 광주가 싸죠. 항상 사람들은 첫 번째 볼 때 체급이 200만 이상 도시, 큰 광역시 중에 제일 싼 데는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100만대 광역시 중에 제일 싼 데는 어디가 있어? 이거를 첫 번째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큰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에서는 대구가 지금 저평가다. 그리고 과거에는 2018년, 19년에 부산이 대전보다 쌌던 적이 있었는데 2019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자마자 부산이 폭등을 했죠. 저는 지방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좀 풀리면 지방시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보다 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눌림이 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볼 때 첫 번째는 이 큰 광역시 중에 싼 거, 작은 광역시 중에 싼 거 저평가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1번은 뭐다? 가격적 저평가를 찾는단 말이죠. 2번은 뭐가 있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싸지만 이제 수급 동향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울산이 가격이 좀 저렴한데 수급 동향,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작다 보니까 울산이 지금 전국에서 반응이 좀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또 이왕 내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울산 갈 돈으로 대구를 가는 건 어때? 이러면서 순위가 나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울산을 해드릴 거고요. 울산이 저희 이제 멤버십 영상에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를 보면 대구가 지금 언제쯤 반등할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볼 때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일단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도별로 봤을 때 대구가 현재 좀 저평가다. 인천, 부산, 대구 중에 대구가 제일 저평가다. 이래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대구가 굉장히 싸요. 딱 봐도 10년 평균을 볼게요. 그러면 24년 3월 기준으로 평균 7.1인데 현재 6.2로 현재 좀 꽤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구나 이래 보이죠. 이거를 내가 바로 대구를 찍어서 그런데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체급이 비슷한 부산을 한번 보면요, 부산의 10년 평균 소득 대비 집값 보면 조금 저평가죠. 대구는 한 요 정도 있었는데 부산이 요 정도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산이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급 체급의 이제 인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을 보면, 자, 인천의 10년 대비 보면 인천은 거의 적정이죠. 인천은 거의 적정입니다. 그래서 엄청 저평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 도시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10년치를 보면, 서울을 이렇게 보면 서울은 좀 비싼 편이죠,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로 본다면, 타이밍 투자로 본다면 지금 대구가 타이밍적으로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놓으면 가격적으로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을 보겠습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그래서 항상 저는 다른 도시 대비 비교, 그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 그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그 다음에 금리 대비 매매가, 이렇게 네 가지 지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전세가율을 보면 대구가 사실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아직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전세가율이 대구는 70.7%인데 요것보다 위에 오면 갭 투자에
시기가 열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도 안 받쳐준다. 그러면 전세가 대비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다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낮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가 대비 저평가 지수를 보면 유의라고 뜨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의미를 알면서 데이터를 봐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는 괜찮다. 다른 도시 대비 집값을 봤을 때도 괜찮다. 근데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고평가다. 이래 봐지고요. 그 다음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집값과 소득과 금리를 가지고 주택을 지금 구매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인데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년치를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지금 매력적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전체로 봤을 때는 역대급까지는 아닙니다. 역대급까지는 아닌데 역대급이었을 때가 2010년이었거든요. 2010년 9월 이때 역대급 매력이 있었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 대구로 가면서 2011년도에 대구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열렸었죠. 그래서 지금 큰 흐름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 흐름을 빨간색이 시세 흐름이고 파란색이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차트인데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는 항상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나면 시세가 오릅니다. 오르고 나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감소하고 다시 주택 구매력 지수가 감소하다 보면 이제 집값이 좀 정체기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다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집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매력적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 2010년 9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110.1이니까 자 110.1이면 한 좀 딱 안 찍히는데 한 2008년 9년 정도까지 왔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대구가 아예 매력적인 구간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른 도시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다. 소득 대비 집값도 저평가다. 그다음 전세가 대비는 고평가다. 근데 전세가 대비했을 때 공급 물량이 많으면서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고평가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는 지금 매력이 있어졌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구의 집값은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 그래서 가격은 싼 가격이다. 그러면 언제 사면 될까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봐야 되고 매물량을 보겠습니다. 공급량을 보면 그래서 대구의 입주 물량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구의 입주 물량 해서 향후 입주 물량을 보면요. 자, 지금 25년도인데 25년도는 대구가 11,800세대가 적정 수요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요 대비 신축 아파트 수요는 25년은 고만입니다. 25년 고만 조금 부족한 정도. 26년은 좀 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7년 이후로는 아예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이제 부동산은 공급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공급이 너무 많고 때로는 공급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너무 많은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후로는 공급이 너무 부족한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구축 아파트로의 가격 상승이 전이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늦어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빠르면 올해부터는 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전세가에 대한 가격 상승 이 두 가지 현상이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부터는 조금씩은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장은 27년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대구보다 조금 빨랐는데 24년이 보면 딱 적정이랑 비슷하잖아요. 대구보다 한 1년 빨라요. 그리고 25년이 보면 공급이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지금 전세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부산을 보면 전세 매물이 굉장히 없고요. 상급지 기준으로는 한두 달 사이에 전세 가격이 5천에서 1억까지 이렇게 막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 분들은 부산을 임장을 오셔가지고 대구의 미래를 좀 점쳐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구로 돌아오면 25년이 적정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은 체감성 많이 못 느낄 수 있지만 자, 25년 하반기라든지 26년이 되면 좀 느낄 수 있고 27년
돼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물량을 한번 볼게요. 자, 매물량을 보면 자, 전체 매물입니다. 매물 증감 딱 해서 전국을 보고 시도별에서 자, 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가 이제 10일 기준으로 매물 감소가 가장 많은 데가 세종이고 1번 세종, 2번이 대구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지난 이제 상승 이후 하락장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지역이 세종이고요. 2등으로 시작됐던 데가 대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은 또 세종부터 많이 감소하고 그 다음 대구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은 감소폭이 엄청 크지는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체감을 많이 못할 수도 있고요. 상급지 분들은 빨리 체감을 할 거고 하급지 분들은 조금 더 늦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매매와 전세를 같이 봅시다. 매매는 오히려 이제 매물이 좀 쌓이고 있죠. 좀 쌓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를 한번 볼게요. 오히려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와, 굉장히 없네요, 전세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산보다도 대구가 전세가 더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대구가 전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월세도 한번 봅시다. 와, 월세는 오히려 조금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전체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전세 감소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 보이나요? 야, 대구가 전세가 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매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세를 살아야지라는 수요가 늘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공급 물량이 이제 25년부터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 분양권을 사는 분들은 내년, 후내년에 입주장이 열려도 생각보다 전세를 맞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의 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신규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는 지금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소폭 늘다가도 줄어요. 지금은 사실은 24년 9월 달에 대출 규제가 있었고요. 깜짝 대출 규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24년 12월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탄핵 및 계엄령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는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줄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전세가 늘기보다는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물량을 보면 매물은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 있다. 전세는 근데 대폭 감소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 3년은 걸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보겠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미분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 자,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꽤 줄고 있어요. 미분양과 시세는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대구를 보면 요때가 언제야? 2023년 3월 달이 미분양 이제 완전 고조됐던 시기고요. 그 뒤로 깎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현재도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많습니다. 8,700호로 대구는 평균이 6,588호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으면 미분양이 작은 건데 현재는 좀 많다. 그런데 이 추세를 보면 깎이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과거의 미분양과 시세의 흐름을 보면요. 미분양이 더 많았던 외환위기 시절에 더 많았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감소되다가 자 보세요. 의미 있는 감소가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동행 내지는 약선행 지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는 요럴 때는 사실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도 보면요. 하락폭이 컸다가 지금은 좀 둔화됐잖아요. 하락폭이. 예. 자, 이렇게 봐지고 자, 시세의 흐름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세의 흐름도 보면 자, 시세의 흐름을 대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일부 보합 중입니다. 이런 거는 약보합, 하락보합 내지는 상승보합인데 이거를 1년치를 이래 보면요. 자, 대구가 24년 3월달 4월달 가격 오르고 이렇게 조금씩 올랐죠. 그리고 24년 9월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1,0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요때부터 1월달까지 까지고 깎이고 25년 2월달 10,000원 올랐습니다. 또 다시 깎이고 그래서 약간 약보합 중입니다. 약보합. 네.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랑 계엄령 사태가 있다 보니까 약보합인데 사실 대외 변수나 정책이 어떻게
좀 관여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대구가 미분양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추가 규제는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서 규제를 조금만 풀어준다면 대구에는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는 많이 감소 중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요를 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을 볼 때는 지인에서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와서 전체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지표에서 거래량 이렇게 찍고, 자, 저는 요 거래량 많이 보거든요. 지금 요 후반부에 이래 보면요. 대구가 요때 거래가 조금 올라왔죠. 요때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25년 2월 달입니다. 그리고 평균 대비는 77% 정도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고요. 여전히 거래량 자체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편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을 들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1급지를 살 수 있는 또 기회이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가격 전망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지표를 다시 닫고 그 다음에 KB 전망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KB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전망 지수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위에가 매매 가격 전망 지수인데 여기 대구는 평균이 93.5%입니다. 그래서 요 선이 딱 있고 요거를 넘어가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요때 넘어갔을 때 일부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요때 요걸 크게 보면요. 지금 제가 조금 잘 보이게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약간 꼬리 말아 올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살짝은 올리고 있다. 근데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치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전세를 보면요. 살짝 꼬리 먼저 말아 올리고 평균에 다 와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가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도 뭐 상급지는 매매 시장부터 좀 일부 움직였지만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전세가가 결국에는 밀어 올리면서 대구의 전체 시장을 좀 상승으로 턴시킨다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이걸 턴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심리지수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완전 바닥은 지나왔습니다. 전망지수를 봐도. 자, 그 다음에 심리지수를 보면 부동산 매수 우위지수. 자, 심리 한번 봅시다. 심리는 거의 바닥이네요. 대구 부동산 심리지수는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안 팔려서 날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멸종 상태. 그 다음에 매수의 지수도 지금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매수의 지수가 지금 13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유의미한 구간이 오려면 여기 매도 많음 요거 있죠. 파란색이 지금 90점인데 이게 80 이하로 떨어지면 약간 유의미한 구간이 오고요. 그 다음 매수의 지수도 지금 10.8이거든요. 10.8인데 이게 40이 넘어가면 유의미한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는 완전 좀 바닥이다. 근데 이 심리가 먼저 선행하진 않아요. 집값이 좀 오르면 심리가 그 다음부터 붙기 시작하거든요. 오히려 시세가 오르면 더 사고 싶고 지금 서울이 어느 정도 시세 오르니까 살 걸 그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비트코인 오르니까 막 살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좀 오르면 심리는 뒤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심리 여기에 나오는 KB 심리 지수가요. 예. 그래서 심리 지수는 좀 후행한다. 근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얼마나 뜨거운 불장인지를 보려면 여기에 교차하는 요런 구간이 있죠. 요런 때가 완전 불장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좀 교차하는 이런 구간이 딱 오고 나면 불장이 열립니다. 요때도 냉각기가 있었다가 2009년 냉랭했다가 좀 붙는 듯 하다가 다시 2010년도 다시 좀 냉랭했다가 그 다음 쫙 붙기 시작하는데 요 크로스오버가 되는 21년 8월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요때도 보면 여기 크로스오버가 되는 요때 20년 10월 요 뒤로 완전 불장이 열렸었죠. 예. 그래서 심리 지수는 이제 100% 선행 지수는 아니다. 후행하지만 불장을 좀 알 수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치 평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평가다. 예.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앞으로는 작다. 그러면 또 플러스 1점. 근데 수요가 현재는 좀 안 받쳐주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취득세 중과라든지
중과가 풀리거나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전세가가 붙거나 이렇게 하면 대구는 턴어라운드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 같은 투자자들은요 무엇을 보냐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률이 높을까 첫 번째는 보겠죠. 이거는 뭐냐면 곧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투자 금액을 얼마나 작은 돈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려면 대출이 잘 나오거나 혹은 전세가가 높아서 매정 갭이 좀 붙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세 상승장까지는 좀 힘들지만 결국 이제 실수요자가 조금씩 붙으면서 저는 대구는 지금부터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는 이제 상승으로 터지기 좀 직전 약간 태풍이 끝나가는 단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전세 매물이 완전히 지금 생각보다 빨리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는 지금 실수요자라면 먼저 집중을 해봐야 되고요. 투자자라면 전세가가 붙는 걸 조금 더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걸 좀 더 확인해야 된다. 근데 단지 뭐가 있냐면 제가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여기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얼마나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단지별로 보면 전세가가 높아서 좀 투자하기 좋은 상태인 단지들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멤버십에 오시면 이 파일을 그대로 나눠 드립니다. 이 파일을 이 파일이 얼마나 좋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대구를 볼 거라고 했죠. 그럼 전체를 지우고 대구만 찍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전체 아파트가 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조금 본다고 했는데 숫자 필터를 저는 5억 이상이면서 8억 이하 그러니까 5억대, 6억대, 7억대까지가 좀 대구의 저평가 아파트인 것 같아서 5억대, 6억대, 7억대까지 아파트를 범위를 정했고요. 정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은 대출이자 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 봤는데 만약에 나는 내 집 마련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 집 마련 대출 끼고 아파트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 단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는 갭 투자를 할 거야. 그럼 갭 투자 시 수익률 좋은 거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야 나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투자금 작게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면 투자금 작게 들어가는 순위 요거를 오름차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8천만 원 투자로 수익률 좋은 거, 1억 4천 투자로 수익률 좋은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추천해 드릴 단지는 유라동의 이편한 세상 세계 육상 선수촌 1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48평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좀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락률 16%, 21억 1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가 5억 8천이고 전세가 5억이다 보니까 내 투자금이 8천만 원이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제가 먼저 살짝 봤을 때 입지가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편한 세상 세계 육상 선수촌 1단지 아파트고 528세대고 15년차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48평이니까 또 좀 아쉬워. 그래서 48평이면 약간 이 정도 급지는 대형 평수를 사면 불경기 때 매도는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대구는 지금이 제일 불경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매도 타이밍이 올 거다 생각이 들고 단지 이 아파트의 이제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간다.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상승이 늦게 온다. 그 다음에 불경기 때 하락장이 됐을 때 매각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불경기에 사서 한 4, 5년 정도를 기다린다면 저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만족할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은 이편한 세상 세계 육상 선수촌 1단지를 봤고요. 자, 다음은 밑에서부터 보죠.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 S 요거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데이터 상에서도 좀 좋으면서 제가 좀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대구를 더 잘 아신다면 뭐 내 입맛에 맞게끔 이거를 쭉 보면 돼요. 이거는 수익률 순위별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딱 스샷 찍어 가지고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약간 이제 데이터로서는 요렇게, 그 다음에 제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거는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 한번 볼게요. 자, 복사하고, 자,
저는 이제 이게 일단은 위치가 저는 이제 앞으로 개발 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제 화성파크 드림이라는 게 대구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브랜드에다가 부산 사람인 저는 이제 뭐야 할 수 있지만 대구에 가면 또 많이 보이는 브랜드죠. 세대수는 조금 아쉬워요. 13년 차도 약간 아쉽긴 한데 뭐 그런대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버머자이가 지금 이제 P가 붙었고 그 다음에 버머자이가 일단은 시세를 견인해 줄 거고 그 위에는 MBC 주상복합 부지 어나더 그 버머 해가지고 고분양가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들어올 예정이죠. 그럼 이런 게 들어오면 어나더 버머가 들어오면 당연히 버머자이를 자극시킬 거고 그럼 버머자이는 당연히 여기 화성파크 버머숲 화성파크 드림 S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모든 관심이 여기로 가 있을 때 나는 이쪽에 들어가서 선투자로 딱 들어가서 길목 지키기를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버머숲 화성파크 드림 S 에서 평수는 38평이 현재 딱 투자하기 좀 좋은 상태고 투자 금액은 한 3억 8천 정도 들어가면 약 한 79.2% 정도 예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 금액이 좀 더 작게 들어가는 2억 중반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자, 상인역 화성파크 드림. 요거는 제가 좋은 아파트를 찾는 거는 여러분 좋은 아파트를 찾는 거는 가격 순위 분석에 들어와서 대구 찍고 국평 뭐 내가 원하는 평수 찍고요. 그 다음에 한 최근 1년치 이래 보면 돼요. 그러면 대구가 현재 어디가 좋은지 혹은 내가 대구 수성구 중에서 좋은 거 수성구 중에서 보면 되고 중구 중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좋은 아파트는 여러분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아파트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아파트가 시세가 일부 조금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 혹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좋은 거는 뭘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데이터로서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로 1차 걸음이 되고 2차로는 내가 어느 정도 입지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거를 봤을 때는 상인 화성파크 드림 저는 요것도 괜찮다 봐지고요. 2400세대의 대단지고 그 다음에 16년 차 연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주하는데 불편함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상인 센트럴 자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메인 단지급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송현 주공 3단지 재건축이죠. 이런 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인 화성파크 드림을 딱 저는 지금 정도 산다면 이게 버라이어티하게 한 달 만에 반등하고 두 달 만에 반등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1년, 2년을 놓고 본다면 지금 시점이 나쁘지 않게 사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앞으로 신규 신축 공급은 건축비만 해도 4억 5천에서 5억 5천이기 때문에 입지 좋은 구축을 미리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좋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세를 맞추면 2년 정도는 들고 가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억 중반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상인 화성파크 드림 봤고요. 그 다음에 캐슬 황금동에 수성구 황금동에 캐슬 골드파크 1단지가 자 이제 42평이 좀 좋게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42평인데 불구하고 갭 투자 금액은 2억 3천으로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이게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조금 뭐 또 까일 수도 있는 이런데 저는 요것도 한 2, 3년을 2년, 3년, 4년 길게는 이렇게 길게 본다면 충분히 한번 바람을 탈 수 있는 입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32평이 5억 3천이고 제가 데이터에서 뜨는 거는 지금 42평이 좀 좋게 뜹니다. 그래서 42평을 보면 자 6억 4천 전세는 한 4억 3천 전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뭘 보면 좋냐면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실제로 매물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면 좋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캐슬 골드 대구에 황금동에 이게 딱 안 뜨니까 좀 아쉽네요. 황금동 자 떴다. 자 황금동에 한번 매물 봅시다. 동일 매물 묻고 여기는 전세가 좀 많네. 캐슬 골드파크 해가지고 전세가 그래도 엄청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단지수 대비는 한번
한번 봅시다. 이게 단지가 다 합쳐져서 그렇네. 자, 4,256세대 중에서 지금 전세가 65개니까 자, 계산기로 한번 켜볼게요. 몇 프로인지 한번 봅시다. 65 나누기 4,256. 와, 곱하기 100. 전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제가 개수만 보고 좀 있다 생각을 했는데 4,256세대를 합쳐서 보여줘서 그런 거고 1.5%는 전세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5% 이하면 작은 거거든요. 10% 이상이면 많은 거고 근데 지금 1.5%는 전세가 완전히 작다. 봐지고요. 와, 전세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작습니다. 대구도 전세 난 시작인데. 자, 그 다음에 일단 캐슬 골드파크 1단지 42평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억 3천 투자 해서 95% 예상 수익. 자, 입지는 너무 좋은 구축 아파트죠. 만촌 우방타운 1차입니다. 제가 한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축 공급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잘못 들어가면 그냥 투자 기간만 1, 2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나쁘지 않아 보이죠. 만촌 자이른에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이런 것들이 쳐줄 거고 이 위에 또 재개발 구역들이 쳐줄 거고 여기 범사 만삼 해서 학군지는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축이라도 저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여러 평수가 있는데 34평이 제일 좀 지금 타이밍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34평 여기 보면 1차, 2차 둘 다 좋아 보여요. 자, 1차, 2차 어차피 둘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꼽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1차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웃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저는 1차가 더 좋아 보이고 투자 금액은 좀 많이 들어가네요. 3억대 들어가고 102% 예상 수익. 이렇게 기대 수익 102%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괜찮은 단지 봤고요. 또 하나 더 마지막 수성 화성파크 드림 하나 보겠습니다. 수성 화성파크들이 두산동에 동이 조금 아쉽고 좀 안쪽이긴 한데 그래도 수성구의 1급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자 43평입니다.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43평 5억대입니다. 5억대 43평 5억대고 갭 차이는 한번 볼까요? 갭 차이가 이제 1억 7천 갭 전세가율이 67%. 와, 전세가율 되게 좋다. 그래서 내 투자 금액을 1억 5천으로 가져갈 수 있고 예상 수익률은 한 1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설프게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수성 화성 파크 드림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영상에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12,000원짜리 멤버십 오시면 이 파일 그대로 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꼽은 4개 단지 베스트 4 4개 단지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